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숙박시설의 건축 기준이 새롭게 제정이 됩니다.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고요. 조만간 건축 기준이 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물 분양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생활숙박시설 건축 기준이 곧 제정이 된다는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건축 뉴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건축법이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일부터 개정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 전용 방지를 위한 건축물 분양법이 새롭게 개정돼서 시행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 주차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 이 주차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용도 변경을 해야 될 때 주차 대수가 상당히 증가되지 않습니까? 대략 한 30%, 40%가 증가하는데 이 증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국토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사실 주차 대수를 완화를 해줘야만 용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2일부터 시행하는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단계에서 숙박시설로서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을 건축물 분양법에다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설의 건축 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기준에 관련된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의 건축 기준이 제정된다는 소식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생활숙박시설 건축 기준은 이미 행정예고가 끝났습니다. 2021년 5월 24일 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 기준이 행정예고되는 내용이 나왔고요. 제가 영상 후반부에 어떻게 개정되는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됐는데요. 초점은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되는 내용이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은 분양 광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생활 숙박 시설인 경우에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그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 광고에 포함을 해라, 이렇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숙박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주거용도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 광고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우를 위반할 경우에도 제재 처분에 관한 내용을 분양 광고에 이번에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이 11월 2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11월 2일 이후에 분양하는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분양 광고에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은 분양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분양계약서를 보시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받은 자가 국토교통부 이용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서 방금 앞서 설명드린 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내용, 그리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여기에 날인을 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계약서에 이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작성을 해서 날인을 해야만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분양계약서에 새롭게 추가된 그러한 서류가 이번에 11월 2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축물 분양법 시행규칙 별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분양받은 사람, 분양받은 건축물, 확인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확인사항입니다. 확인사항에
두 개의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두 개의 항목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서 분양계획서에 첨부하고 다른 한 분은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러니까 총 두 부를 작성해서 분양계획서에 첨부를 하고 다른 한 분은 사용승인할 때 건축물을 준공할 때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생활숙박 관련 시설의 확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벌칙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벌칙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날인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관련 확인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나오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두 번째 확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좀 큰 내용이 뭐냐면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시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죠. 분양가보다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큰 규모의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10%라면은 상당히 큰 이행강제금이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말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율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이행강제금은 이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11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항목을 확인한 다음에 날인을 해서 계약서에 제출을 하고 준공 때 또 제출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단속을 했을 때 이거에 관련된 확인서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이번에 건축물 분양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숙박시설의 건축 기준이 새롭게 제정이 됩니다.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고요. 조만간 건축 기준이 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대략 4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생활숙박업 설비 기준을 적합해라. 그러니까 설비 기준을 마련해라.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층의 로비 부분에 프론트 데스크나 로비를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즉 외부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층에는 공용 화장실을 포함을 해라. 이 부분이 두 번째 건축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린넨실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린넨실 같은 경우는 우리 숙박시설에서의 침구나 시트나 수건 등 이러한 용품들을 수납하는 방인데요. 30객실당 1개소, 30객실 이하는 1개소를 설치하면 된다. 이 내용이 추가되는 건축 기준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객실의 출입 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계 도서에 포함을 해라.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제출할 때에 설계 도서에 포함을 시켜서 설계에 반영을 해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만간 이 건축 기준이 제정이 되면은 건축 허가부터 이 건축 기준을 준용을 해서 제출을 해라. 그리고 작성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생활숙박시설의 건축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 건축물 분양법이 개정이 되면서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단속이 아마 2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과
또 생활 숙박 시설의 주민 인근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생활 숙박 시설의 주차 요건이 아주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용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서 주차난 문제라든가 또 숙박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주민들 간에 상당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주차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 분양법이 개정이 되고 앞으로 더 강화된다는 내용을 좀 전달하고요. 다음 건축 뉴스 시간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